자,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 아니라 조건부등식. 뭐 x의 개수가 양수면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바뀐다. 아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고 음수로 양변 나누게 되면 x의 범위가 반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자, 2학기 때 과정에서는 조건부등식보다는 절대부등식을 더 많이 쓸 건데, 자, 그러면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이 어떤 것들인지 의미부터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먼저 부등식의 종류는 크게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 그리고 하나가 조건부등식. 자, 근데 절대부등식은 우리가 부등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 부등식에서 미지수, 즉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 부등식이 참인관계.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란 얘기고, 자, 얘는 뭐 할 때 적는다? 미정계수, 이런 애들.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자, 이 절대부등식은 1학기 과정보다는 2학기 과정에서 실은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 1차 부등식 이런 것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한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자, 얘를 조건부등식. 자, 그러면 이 조건부등식인지 절대부등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풀어라. 다시 말하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바 또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 나오면 얘네들은 바로 조건부등식.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의 형태로 가지고 오면 절대부등식은 등식에서는 항등식과 같은 의미. 등식에서의 항등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조건부등식은 방정식의 의미.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얼른 넘어갑니다. 쟤들 왜 저래? 옆에. 자,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서 A가 B보다 더 클 때 첫 번째,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얼른 넘어갈게. 여기는 부등식에서도 뭘 할 수 있어? 이항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가 양변의 0이 아닌 같은 수, 즉 단. 여기서 곱하는 수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그 다음에 음의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등호의 있고는 그대로. 자, 네 번째,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눌 때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동호의 방향은 반대로. 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때는 항상 어디 요런데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 이제 문제 풀다가 뭐 학교에서 시험 보다가 보면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의 방향을 안 바꾸는 바람에 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답이 오답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양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의 방향, 그러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의 방향 그대로고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자, 3번입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x의 계수가 미지수, 즉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 x의 계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방정식을 풀었던 것처럼 부동식에서 이 x의 계수가 1차 부동식에서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나눠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뭐 들어가야 되냐면 x의 계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x의 계수가 0일 때로 나누어서 그럼 양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식의 성질 그대로 부동호의 방향 그대로 음수면 부동호의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는 x의 계수가 0일 때 자, 이 부동식이 참이 되게 해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상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지 해가 없다. 양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고 이때 우변에 있는 상수가 음수이면 이때는 해는 모든 실수. 그렇기 때문에 요 AX가 B보다 더 크다 아니면 부동호의 방향은 바꿔질 수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절대부등식 되는 조건은 x의 계수가 0이고 우변에 있는 b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반대로 ax가 b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절대부등식이 되려면 x의 계수는 양수고 상수항은 0보다 커지면 되지. 자,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몇 번이냐면 x의 계수가 0일 때와 여기 마지막에 적어진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나와 있는 저 자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절대부등식이 되면 조건. 자, 네 번째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보다 더 크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x가 들어있는 항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을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자, 첫 번째 조건은 x의 계수가 양수이다. 그러면 해는 a-c분의 d-b보다 더 크다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 x의 계수가 0보다 작으면 부동호의 방향은 반대로 a-c분의 d-b. 그럼 세 번째 마찬가지 x의 계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다시 말하면 a와 c가 서로 같을 때 조건은 결국은 0 곱하기 x가 d-b의 꼴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아까하고 똑같이 자, d-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해가 없다 라고 적으면 되고 0이 양수나 0보다 더 클 수는 없기 때문에 저 부등식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니까 해가 없다라는 거고 d-b의 부호가 음의 부호를 가지고 오게 되면 해는 모든 실수.
자, 다섯 번째, 이제 여기는 절대값 기울의 성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해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은 아니고, 해들을 모아놨다. 다시 말하면 x의 범위라고 지금은 생각하면 되고, 집합의 의미는 공통수학 2 들어가면 집합이라는 단어에서 따로 배울 건데, 여기서 해집합이라고 하는 건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또는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x값들만 모아놨다라고 생각하면 돼. 부등식에서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방정식에서는 그 방정식의 해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는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그 개념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A의 조건은 양수에서부터 출발할 거고, 그래서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고 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고, 또 X의 절대값이 A보다 더 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더 큰 거리에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절대값이 A가 되는 사는 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두 가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하면 돼. X의 절대값이 A가 되게 하는 그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는 A보다 크다. 자, 이제 3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 A, B가 상수일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이고 상수가 아니라 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렇게 풀면 안 되고 범위를 일단 전부 다 구간별로 나눠야 되고, 자,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더 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처음에 줄 때 B가 A의 것보다 더 크고 얘네들 양수라고 했고, 그럼 얘를 먼저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수직선으로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A의 절대값, 즉 X의 절대값이 A가 되는 자리는 요 자리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 다음에 B는 A보다 더 크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야. 그럼 B 마이너스 B. 자, 등호가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 이상과 이하 하면 우리 등호 수직선상에서 색칠하고 우리 수의 범위 배울 때 초등학교 때 색칠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부등식에서도 범위를 나타내라고 했을 때 등호가 들어가면 색칠하면 되는데, 등호가 빠져있다는 얘기는 초과와 미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 구멍이 뚫려 있게 돼.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범위상으로 보면 이거지. 얘를 하나를 나눠서 써보면 하나는 X의 절대값이 A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X의 절대값이 B보다 더 작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쓰는 거야. 한꺼번에 표현했을 때 X의 절대값이 A보다 더 뭐라고 돼 있냐면 작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보다는 더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얘로 하나 가고 얘로 하나 갈 것이고, 또 X의 절대값이 B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B부터 B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적었던 개념으로 들어가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는 A보다 크다고, X의 절대값이 B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B보다 작다야. 그럼 얘네들이 그리고 또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적을 거라서 나타내지기를 X가 어디로 가? 공통 범위로 들어간 자리가 요 자리가 지금 공통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쓰자라는 거지. X가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 또는 X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라고 이제 한꺼번에 쓰자라는 거지. 쟤를. 자, 6번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해의 기하학적 의미를 쓰라고 했는데, 기하학적이란 얘기는 다른 말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수 쪽이고, 기하학적이니까는 이제 길이의 의미로 돌아갔을 때, 도형의 의미로 봤을 때 길이를 뜻하는 말. 자,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 그럼 이건 무슨 말? 아까 했던 것처럼 절대값의 뜻에 의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은 X. 자, 얘네들을 모아놓은 자리가 요 자리. 그래서 간단하게 수직선을 표시하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딱 마이너스 A랑 A까지 요 자리.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은 요 자리가 될 것이고,
길이로 봤을 때는 이런 되겠네. 이런 자리. 그러면 두 번째는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큰 모든 x.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a보다는 크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살짝 응용하면 절대값을 푸는 과정은 똑같이 x-p의 절대값이 a보다 작아. 그 말은 그 식은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는 점 P P에 대응하는 숫자를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자, 점 P로부터 여기 알파벳 소문자 P로부터 거리가 여기는 기준이 어디냐면 점 P. 위에서는 x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x-0이었기 때문에 0 생략하고, 그래서 점 P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은 모든 x. 자, 그럼 얘는 기준이 되는 자리가 점 P이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P를 기준으로 이 점 P에 대응하는 값을 P라고 했을 때, 자, 요 자리 P-A, 그 다음에 요 자리 P 플러스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얘를 절대값 기호로 풀면 이 말이야. x-p의 절대값이 a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란 뜻이고, 얘를 이항했을 때 p-a보다는 크고 p 더하기 a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지지. 마찬가지 얘는 점 P 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큰 모든 x. 자, 얘도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자, 점 P를 기준으로 더 큰 거리. 자, 얘도 마찬가지 x-p의 절대값이 a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x-p가 a보다 크거나 x-p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 따라서 x는 누구보다 p-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p 더하기 a보다 더 큰 자리에 있는 그 x들을 요 보면이 성립하게 하는 x값들이다. 자, 7번입니다. 7번에 1번은 x-3의 절대값이 1보다 커. 그러면 얘겠지. 하나는 x-3의 절대값이 1보다 커야 되고, 또 하나는 x-3의 절대값이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절대값 기호의 성질에 의해서 x-3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거나 x-3이 1보다 큰 자리에 있는 x값들의 모임인데, 얘를 풀어서 쓰면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x 이 절대값의 성질. 그 다음에 x-3의 절대값이 2보다 작아. 그러면 3월 기준으로 해서부터 거리가 2만큼 떨어져 있는 수들보다 더 작아. 거리가 2보다 더 작다는 얘기고, 얘는 바로 들어가면 x-3은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럼 이렇게 풀어라 라는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조건 부등식.
그럼 나타내면 x가 얼마보다, 아이고야 미안하다 여기 x야 x. 자 하나가 x가 얼마냐면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 요 범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x가 누구보다 2보다는 작거나 4보다는 큰 요 아이들을 모아놓은 자리가 바로 이 부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x의 범위. 그래서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자, 두 번째,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제 반드시 뭘 할 거냐면 이 절대값 기호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용해서 풉니다. 어떤 수의 절대값이 주어져 있을 때 x가 되는 경우는 무조건 x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지만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어요. 얘는 누구랑? 제곱근의 성질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풀 때는 이제 절대값 기호를 풀 때는 항상 이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있는 수가 식이 0이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네. 하나는 자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적어보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 더하기 1이 0보다 작을 때가 하나 나와야 돼. 절대값 기호가 몇 개냐면 2개 들어있거든. 자 그럼 1번의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요 경우를 표현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범위가 하나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기준으로 보는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마찬가지 x-2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작네. 그럼 얘를 범위로 나타내면 요렇게 가네. 하나가 2보다 여기는 색칠 들어가겠지. 하나가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4개의 범위로 쓸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은 몇 번만 쓰면 돼? 한 번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를 찾은 자리가 0이 되는 x값들을 기준으로 범위가 구분이 되지. 여기서 하나 겹치고 범위가,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범위가 한번 겹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리가 어디서? 여기서 이제 범위가 한번 겹치게 되지. 그래서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잡을 때, 자,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나. 그래서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절대값 기호 풀 때 작은 쪽,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작은 쪽은 범위가 빠지고 크거나 같다 큰 쪽으로 갈 때는 등호 넣어주고, 등호 하나가 빠지고 넣어주고 빠지고 들어가고의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1번 자리, 얘가 2번 자리, 여기가 3번 자리.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바뀌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항하니까 4.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x들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절대값 기호 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졌어. 우리가 모르면 숫자 하나 그 범위 안에 들어간 숫자 넣어보면 부호를 확인할 수 있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니까 0 이런 애들 갖다 넣어보면 첫 번째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있는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대로. 근데 두 번째는 x에다 0 넣어보면 마이너스 2야. 그럼 아직 음수야.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줘야 돼. 자 그러면 봤더니 3은 5보다 작다. 이거 성립했네. 부등식 참이니까 여기는 해가 누가 된다? 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참인 부등식이기 때문에 걔하고 공통범위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하고 2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예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x가 있든 없든 다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실수. 자, 세 번째 영역은 전부 다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부 다 풀기. 절대값 교환의식 풀 때
그대로 나오게 되고 2x 6. 그럼 x는 3보다 작다.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참이되는 범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자, 1번, 2번, 3번이 동시에 안 되고 1번의 경우야. 경우의 수를 생각해본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1번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얘네들의 범위는 이제 처음에 조건으로 나눴을 때 범위를 나눌 때는 각각의 공통 범위로 들어가지만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얘네들은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3번의 경우가 전부 다 참이되게 하는 x의 범위였기 때문에 쟤네들은 이제 뭐 한꺼번에 쓸 거야.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자 마이너스 1하고 겹쳐. 2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겹쳐.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적을 게 아니라 구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다 적을 수 있다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3보다 작다. 여기까지 오는 게 답이야. 공식 풀 때. 자 이제 2개 남았다. 8번하고 9번. 우리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 나옵니다. 어디를 잘 풀어야 돼? 절대값 기호 푸는 거는 잘해야 돼 이제.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절대값 기호가 가지고 있는 성질. 절대값 기준은 딱 하나야. 방정식에서 나오든 부등식에서 나오든 함수에서 나오든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는 식에서는 항상 그 안에 있는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이 되는 데가 어디다? 저 기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를 이렇게 1번 저기 처음에 썼던 저 범위가 아니라 각각으로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게 연습이 돼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게 절대값 기호가 하나 있으면 범위는 2개 나와. 절대값 기호가 2개 있으면 범위는 3개 나와. 기호보다는 범위는 1개씩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범위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등호는 작은 쪽으로 갈 때는 등호가 항상 빠져. x가 기준이. 근데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갈 때는 등호가 하나씩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범위 적을 때 등호가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 기준으로 어쨌든 범위 잡는 거 연습하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x의 범위. 자 이거야. 최대값 범위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양변 더하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한 번만 적고 설명을 하면 자 얘네들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하나 빠져있는 것과 등호가 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을 더할 때 있잖아. 위, 아래 다 더해보고 대각 방향으로도 다 더해봐.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작은 쪽, 제일 큰 게 큰 쪽.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를 찾으란 얘기야. x하고 y 범위 있는 것 중에. 그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최소가 되는 값끼리 더했을 때가 최소가 되지. 그래서 5. 그 다음에 최대는 최대값끼리 더했을 때 최대. 근데 얘는 특징이 뭐였다? 요 자리는 둘 다 범위에 등호가 들어있지만 얘는 하나만 들어가고 하나는 등호가 빠져있어. 그럴 때는 두 개의 부등호의 방향, 부등호가 똑같았을 때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5보다는 크고 이쪽은 16보다 작거나 같다. 자, 뺄 때도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 빼. 그래서 뺀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1 나오고 그 다음에 4 나오고 대각으로 뺐을 때 8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3, 제일 큰 값이 8.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왜냐하면 8이 나온 자리는 10하고 2의 자리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등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각 방향에서 등호 들어가는 거. 자, x하고 y는 곱하는 거. 마찬가지 다 곱해. 자, 곱했을 때 제일 작은 거 찾고 제일 큰 거 찾을 건데 6,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20, 3, 6, 18. 그러면 제일 작을 때가 6. 그러면 등호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네. 그래서 크고. 제일 클 때가 60인데 10하고 6짜리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등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60보다 작거나 같다. 자, x 나누기 y. 마찬가지 x 나누기 y의 범위도
자, 나눴을 때 얘는 x 빼기 y의 범위였고 얘는 x 곱하기 y였고 이제 x 나누기 y도 마찬가지. 몫이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 찾기. 뭐뭐 나오냐면 2하고 3부터 시작하면 2분의 3, 2분의 1, 2하고 10이면 5,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5. 그럼 가장 작을 때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고 제일 클 때가 5. 전부 다 등호 포함하고 있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도 돼. x의 범위 기준으로 놓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x의 범위가 지금 3보다는 크고 안 적어도 되고 마이너스 y 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까지 만들어서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더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연립부등식이다.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 연립방정식에서 이미 했던 것처럼 연립한다라는 말은 두 개 이상의 식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공통인 해를 구하는 게 연립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인 x의 범위를 찾는 게 바로 연립부등식의 풀이하는 방법. 뭐 분수꼴이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양변에 곱한다. 소수꼴로 나와 있으면 양변에 10의 거듭제곱 곱해서 정수의 꼴로 바꾼다.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자, 그러면 부등식 풉니다. 첫 번째 부등식 3x 더하기 4가 17 마이너스 5 플러스 5x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한 게 2x 크다 12 넘기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그 다음 부등식 첫 번째, 두 번째 부등식 먼저 풀면 그러면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2a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3x는 2a 플러스 2보다 더 크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질 거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서 3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자, 근데 해가 주어져 있네. b는 x는 b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공통 범위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얘. 자, 첫 번째 하나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커. 하나는 이렇게 되네. 3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공통인 영역이 있다는 얘기지, 범위가.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화살표 방향 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 해는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인데 이 해가 누구보다 b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래. 그럼 뭐 하면 돼? 해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b는 결국 얼마? b는 마이너스 4란 얘기고 이거 이제 누구랑 누구랑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4하고 같기 때문에 걔는 그냥 연립방정식 할 거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7 해가지고 이 부등식의 미정계수 구하면 끝. 자, 2번 주어져 있는 연립부등식을 구했을 때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 그럼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 그림상으로 보면 방금 같은 경우는 서로 화살표 방향 이 수직선의 범위 나타내서 이렇게 겹치는 데가 있으면 당연히 해가 있겠지만 해가 없는 데는 이런 데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아니면 얘거나 이렇게 서로 공통인 영역이 아예 없는 거야. 공통으로 겹치는 수가 하나도 없는 범위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해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 풀면 우리가 요거야 연립부등식 풀 때 a보다는 b가 더 크고 b보다는 더 c가 크다 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b 가운데 오는 식을 기준으로 하나의 쌍으로 묶기. a보다는 b가 더 크고 b보다는 c가 더 크다. 자, 이거 만약에 바뀌잖아. 그러면은 바뀌어서 식은 만들 수 있어. 근데 해가 안 나와. 부등식을 다 참이되게 하는 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오는 식을 기준으로 놓고 연립부등식,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 바로 해가 생겨. 자, 첫 번째는 풀면 a가 더 크다. 그럼 얘는 2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고 x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부등식 풀면 이제 a를 기준으로 얘네 둘 개 하나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요렇게 하나 그러면 마찬가지 풀면 a보다는 누가 더 크다? 우변이 더 크다. 그럼 7x 더하기 14
그리고 OX가 더 크다. 이항시켜서 A 마이너스 12x지. 그리고 OX하고 20 마이너스 A가 보다 더 크다. 따라서 X는 잠깐만요. 부동의 방향 바뀌었지. X는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작다.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직선 상에서 이런 모습을 형태를 하고 있을 때 자, 하나는 x가 더 커야 돼.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큰 쪽. 요런 모양. 그 다음에 하나는 x의 범위가 작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포개어지는 부분이 없는 거지. 그럼 하나는 x가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더 작아야 돼. 자, 근데 꼭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얘를 살짝 움직여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프가 아니라 수직선 하나만 더 나타내 보면 이런 경우도 성립하지. 포개어지지만 않으면 될 거기 때문에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요렇게도 될 수 있어요. 요 경우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 경우는 누구냐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요 경우도 결국은 둘은 뭐에? 이 두 개의 부등식은 해가 없을 때 모습. 그러면 1번 경우, 2번 경우 다 성립하네. 다시 말하면 이 5분의 20 마이너스 a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아도 해는 없다. 대신에 누구보다는 5분의 20 마이너스 a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부등식 예를 설면 5분의 조건 적으면 20 마이너스 a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거나 서로 같았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양변에 10 곱해가지고 40 마이너스 2a 45 되고, 따라서 여기 해가 없을 때 조건은 a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 절대값 기호 쓰는 방법. 자,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함수에서 반드시 x의 범위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값이 바로 기호 안에 들어있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 찾아주기. 그리고 부등식도 마찬가지. 이제 연립부등식을 하게 되는데 이 연립했다라는 말은 부등식도 마찬가지 한 쌍으로 묶어서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거. 공통인 x의 범위를 찾는 게 연립부등식을 푼다의 의미라는 거지. 자, 개념은 일단 부등식의 개념은 오늘은